안녕하십니까, 무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Z9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D5하고 좀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볼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 카메라를 조금 더 사용해본 좀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카메라를 처음 받아서 매뉴얼을 보고 세팅을 해보고 할 때 느꼈던 점들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버튼들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자유롭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가볍다, 그립감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써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D5하고 똑같다, 사실 다르지 않다. 뭔가 이 카메라가 바뀌었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DSLR에서 미러리스로 시스템이 바뀐 거고, 뭐 렌즈도 바뀌고 바디도 바뀌었는데 촬영하는 방법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뭐 제가 캐논에서 니콘으로 넘어올 때, 거꾸로 이제 예전에 니콘에서 캐논으로 넘어갈 때는 뭔가 뭐 노출을 만진다거나 스트로브를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뭐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기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10D, 뭐 20D, 30D, 40D, 50D, 60D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세대의 격차가 좀 있긴 했어요. 이제 바꿀 때마다. 그래도 그거를 제외하고 또 뭔가 이 노출이라던가 스트로보의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D5에서 Z9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추적하는 능력이 이 카메라에 있다 보니까 약간 카메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때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해라고 좀 맡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주고 있어서 좀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거, 구도라던가 노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일단.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D5에서 Z9으로 바뀌면서 뭐 노출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 카메라는 노출을 조금 더 언더로 찍어야겠네, 오버로 찍어야겠네,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D5 찍듯이 똑같이 찍으니까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작법에 큰 어려움이 없다. 좀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은, 제가 이제 원래 촬영하던 습관 중에 하나가, 촬영을 하면 이제 후면 LCD에 사진이 바로 리뷰되게끔 세팅을 해놓고 찍자마자 이렇게 찍고 바로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는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 파인더에서 찍다가 이 셔터를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파인더에 그 리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 DSLR을 쓸 때는 이 파인더로 들어오는 화상은 그냥 렌즈를 통해서 거울에 반사된 영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다가 띄워도 이 안에는 별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옵션을 켜놓으면 찍다가 셔터를 딱 띄는 순간 원래 이제 피사체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리뷰 영상이 나오는 거죠, 사진이. 그래서 지금 그걸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해요. 뭐 아주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찍다가 딱 봤을 때 안 나오니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그런 번잡함, 그냥 좀 번거로움이 있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써본 대략적인 차이점과 제 소감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일단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좀 제가 테스트한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면은 뭐 이제 관용도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일단 적정 노출에서 얼마나 언더로 찍었을 때, 거꾸로 오버로 찍었을 때 이거를 다시 적정으로 조절을 할 수 있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오버로는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일단 언더로만 테스트를 했는데, 적정 노출에서 몇 스탑까지 언더로 찍은 사진을 살렸을 때 과연 적정과 비슷한 결과물을 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일단은 D5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D5의 적정 노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단 이 촬영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조명 없이 테스트 차트만 놓고 사무실에 이제 그 LED 천장 조명 2개만 켜져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했고요.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F8의 감도 100이고, 그 다음에 셔터는 1초입니다. 1분의 1초. 그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이제 가느다란 선들도 잘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요 모서리에 있는 요런 것들도 이제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스톱으로 가면, 요거는 제가 현재 보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보정 안 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원본이고요. 마이너스 1스톱으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상태가.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해서 제가 원본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1분의 1로 찍은 그 적정 노출로 찍은 사진과 비슷하게 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뭐 특별히 노이즈 같은 것도 제가 다 잡았어요. 라이트룸에서. 뭐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심해 보이지도 않고요. 요런 글자들도 잘 보이고 있고, 요런 색 경계도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요런 세밀한 선들도 묘사가 잘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에 있는 요 방사형 그림도 잘 보이죠. 요렇게 뭐 한 스탑 원더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투 스탑 원더로 촬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겁니다. 투 스탑 원더로 찍었을 때. 자, 원 스톱 원더는 요 정도의 노출 언더로 찍힌 거고요. 투 스톱 원더는 요렇게 찍힌 겁니다. 요렇게 찍힌 걸 제가 다시 또 보정을 했어요. 적정으로. 적정과 비슷하게 보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사진도 보면은 요런 이제 흑백의 경계면들이 잘 살아 있고요. 가운데 있는 요런 세밀한 선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 살짝 사이드에 있는 선들도 잘 보이고, 완전 사이드에 있는 요 방사형 요 패턴도 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투스탑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요거 라우 파일이에요. JPG 파일 아니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노이즈, 그다음에 색상 노이즈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출까지. 자, 이번에 3스탑을 한번 볼게요. 자, 3스탑도 원본이 이거예요. 요렇게 찍힌 사진을 제가 요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노이즈 때문에 좀 거친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 이제 요것도 제가 노이즈를 좀 잡았는데, 안 잡았구나. 자, 제가 좀 잡아볼게요. 이것도. 자, 요렇게 잡았어요. 잡으면, 여기도 뭐 경계면, 색상 경계면, 그다음에 흑백의 경계면, 이쪽에 있는 요런 색상의 경계면도 아직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조금 뭉개졌습니다. 지금 노이즈 때문에. 살짝 뭉개졌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좀 안 보이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쭉 두리뭉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런 선들, 흑백의 경계, 요런 것들은 아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요 방사 패턴도 아직은 조금 뭉개지긴 했지만, 뭐 이거는 뭐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 요렇게 촬영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스탑. 4스탑으로 찍은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원본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 사진도 노이즈는 제가 잡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중앙부에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고, 요런 경계면들이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색상 경계면들이 좀 뭉개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완전히 뭉개졌죠, 지금. 뭉개지고. 이게 왜 뭉개지냐면은 제가 노이즈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를 꺼보면 이런 노이즈들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언더로 찍은 사진을 강제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는데, 이 노이즈들을 강제로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에 있는 이런 이제 선들은 아직 잘 나오고 있고, 주변부에 있는 선들도 그럭저럭 아직 형태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방사 패턴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잡았을 때. 니콘이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특히 언더일 때. 오버일 때는 조금 안 좋아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스탑을 한번 볼게요. 자, 원본 사진이 이거고요. 전혀 안 보이죠, 사진이. 자, 이 상태에서 촬영한 거를 요렇게 살린 겁니다. 제가 살렸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노이즈를 다 잡은 건 아니지만 요걸 더 올리게 되면은 이제 요런 완전히 다 뭉개지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놨었던 거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광학 노이즈 말고, 광도 노이즈 말고 이제 색상 노이즈도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모아레라고 말하는 요런 이제
요 패턴들의 사이사이에 이제 노이즈가 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런 색상 경계면, 여기 있는 색상 경계면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다 없어졌고, 자, 요 부분도 뭐 거의 이제 디테일이 없어졌죠. 디테일이 없어진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모아레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선회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요 방사 패턴도 요 끝부분의 샤프함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5스타 원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만약에 실수로 찍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살릴 수 있다.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스탑. 요게 원본입니다. D5로 찍은 6스탑 언더 사진이 원본이고, 요게 보정을 한 사진인데 더 이상 보정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노이즈 감소를 다 올려도 이렇게 올리면 사진이 뿌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옆에 사진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사진이랑 비교하면, 자, 왼쪽이 5스타 원더, 오른쪽이 6스타 원더예요. 그러면 봤을 때 거의 지금 사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사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색상 경계면 완전히 다 무너졌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옆에 사진과 비교해 보면 여긴 그래도 흑백의 경계가 보이지만 이쪽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지금. 그다음에 요 끝에 방사능 패턴도 거의 포커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노이즈를 강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이즈를 끄면 거의 사진이 요런 식으로 흡사 무슨 옛날 아날로그 사진,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에서 찍혔던 그런 필름에서 나오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요게 이제 6스탑. 제가 방금은 5스탑 보여드렸고요. 죄송해요. 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6스탑 사진은 이렇게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D5는 마이너스 4스탑까지는 어떻게든 살려서 쓸 수 있는 카메라인 거고, 5스탑으로 마이너스 언더를 찍었다. 그러면 어쨌든 줄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4스탑까지는 그래도 욕은 좀 욕을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같은 부분. 네, 5스탑 언더를 찍으면 욕은 먹되 납품은 가능한 사진. 6스탑으로 찍으면 납품이 불가능한 사진. 요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D5는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정권은 3스탑. 그다음에 조금 무리하면 4스탑. 아주 이제 완전히 망한 사진을 살리는 건 5스탑까지 가능한 카메라이다. 일단 D5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Z9을 볼 건데, Z9 이제 두 번 테스트를 했어요. 똑같은 컨디션에서 두 번 테스트 했는데, 첫 번째는 Z9의 라우 파일 압축 옵션에서 고효율 압축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어요. 무손실 압출, 고효율 압출, 고효율 압축,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중간 단계입니다. 아예 제일 많이 압축한 게 아니고 중간 단계. 중간 단계로 제가 지금 세팅을 해서 찍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제 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Z9의 이제 적정 노출입니다. 이제 화소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D5보다 더 크게 보여요, 화상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적정 노출을 찍었을 때는 원래 종이에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건 노이즈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된 망점이에요. 요런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색상들의 경계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요 보라색 부분이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 좀 취약한 부분이라 조금 희미하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압축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보실 수가 없겠지만, 여기 아직은 그래도 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엔 경계면들이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경계면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계면이 사실 살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제 모니터로 볼 때는. 근데 유튜브로 이제 올릴 때는 영상이 압축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패턴들, 요런 패턴들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드에 있는 방사형 패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아주 살짝 지금 포커스가 조금 나갔나 봐요, 촬영하다가. 자, 요게 이제 적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원스탑. 그래서 요렇게 찍힌 이제 마이너스 원스탑을 이제 보정을 해서 요렇게 만들었고요. 뭐 여긴 그냥 쭉 볼게요. 그냥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색상 경계면 잘 보이고 중앙의 패턴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이드에 있는 요런 패턴들도 잘 보이고, 그리고 요 경계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말고 이쪽 볼까요?
자, 이렇게 잘 보이고 있고요. 요런 선들도 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다가 뭔가 실수했나 본데 조금 요 끝에 있는 요 방사형 패턴의 포커스가 살짝 나간 것 같아요. 아, 밑에 걸 볼게요. 이제 밑에 거 보면 요런 식으로 아주 샤프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종이를 매달고 찍다 보니까 약간의 각도의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스탑이었고요. 마이너스 2스탑. 또 원본은 요렇고요. 보정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중앙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런 선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색상 경계도 잘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방사형 패턴도 샤프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스탑. 요것도 원본 이거고 보정은 이겁니다. 그리고 중앙부부터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선들이 잘 보이는 편이고요. 지금 색상 경계면 보이고요.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방사형 살짝 뭉개지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쓸만한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얘는 4천만 화소기 때문에 D5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2천만 화소로 이제 리사이즈를 시키면 조금 더 샤프해질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스탑. 원본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부를 보면 중앙부 아직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런 흑백의 경계면 아직까지 괜찮고요. 아주 조금 이제 아직 요 부분에서도 망점은 좀 보이고 있어요. 노이즈보다는 망점이 더 잘 보이고 있고 색상 경계면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세밀한 선들도 디테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이제 3스탑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5스탑으로 가볼게요. 자, 5스탑은 이게 원본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요걸 보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와서 자, 요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스탑부터는 여기도 이제 뭉개지기 시작을 했어요. 요 경계면들이 망점도 안 보이고요. 살짝 요 선이 이제 조금 이제 뭉개진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 색상 패턴도 요 선들이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선은 그래도 살아 있네요. 아직까지 살아 있고 방사형 패턴도 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편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6 스톱으로 가볼게요. 자, 원본 이거고요. 자,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중앙부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색상 경계면도 좀 보이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살짝 안 보이네요. 아까 이제 D5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경계면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패턴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 사진을 봤으니까.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사진 다 마이너스 6 스톱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Z9, 왼쪽은 D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제 얼굴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요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Z9은 4천만 화소라서 조금 더 화성이 크게 보이는데 요걸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면 비슷하게 사이즈로 해서 만져서 보여드리면 요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5는 마이너스 5 스탑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사진은 Z9은 마이너스 6 스탑이고 D5는 마이너스 5 스탑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사진이 조금 더 밝은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다시 보면 자, 다시 보면 색상을 완벽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보시면 디테일들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이런 선들을 보면 D5 쪽은 조금 뭉개진 게 보이는데 Z9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보이시죠? 요 부분. Z9은 마이너스 6 스탑인데 6 스탑이고 D5는 마이너스 5 스탑인데 D5의 마이너스 5 스탑보다 Z9의 마이너스 6 스톱이 훨씬 더 디테일한 걸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5는 제가 마이너스 4 스탑으로 바꿔볼게요. 자, D5의 마이너스 4 스탑과 Z9의 마이너스 6 스탑입니다. 색상이 조금 다르고 노출이 좀 다른 거는 제가 아무래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똑같이 맞추는 거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되지만 영상 만드느라 약간 대충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D5의 마이너스 4 스톱하고 Z9의 마이너스 6 스톱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만 보셔도 요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색상 경계면도 보시면 비슷하죠. 4 스톱하고 Z9은 6 스톱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 주변부에 있는 원형 이미지 이 부분도 요거는 사실 제가 촬영할 때 Z9이 약간 포커스가 이제 밑에 쪽에 맞아가지고 조금 다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밑에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촬영한 게 요 정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형 패턴도 이제 보시면 요 정도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주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완전히 딱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요 두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Z9은 마이너스 6 스톱까지, 그 다음에 D5는 마이너스 4 스톱까지가 한 개인 걸로 이제 테스트가 됐고요. Z9의 마이너스 7 스톱도 촬영을 해봤지만 뭐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의 못 쓸 정도 되더라고요. 한 스톱 차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카메라의 라우 파일의 단계가 총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손실, 두 번째는 고효율 압축, 세 번째는 고효율 압축의 용량 우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주 용량이 작아지지만 아주 약간의 이제 화질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드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모드를 비교를 했을 때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완전 무손실 압축 말고 고효율 압축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무손실 압축도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우측에 있는 사진이 무손실 압축이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고효율 압축입니다. 이 두 사진을 마이너스 6 스톱만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앙부부터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별 차이가 없고요. 주변부로 가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진에. 이게 따로따로 찍다 보니까 아주 약간 어긋나 있는데, 그래도 같은 화면에서 이제 요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 저는 육안으로 구분을 못 하겠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을 볼 때도 아직까지 두 개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글쎄, 저보다 눈이 좋으신 분들, 뭐 이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이제 사진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차트에서 이 이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손실 압축 쪽이 아주 약간의 색상 노이즈가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색상 노이즈를 아직 안 잡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잡아 볼게요, 한번. 색상 노이즈가 아주, 네, 이건 잡혔으니까 이 정도는. 자, 아주 약간 색상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저의 인간적인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요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무손실과 고효율 압축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이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Z9의 다이나믹 렌즈가 더 넓습니다. 오버는 테스트를 따로 안 했지만 언더로만 봤을 때는 Z9이 훨씬 더 많은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고효율 압축과 무손실 압축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라이트룸을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컨버팅을 해봤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캡처원이 이 Z9을 지원을 안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쪽은 테스트를 못 해봤고요. 자, 요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AF 성능, 지금 아직까지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영상 못 만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퍼센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